채워가고 있고요. 아메하기 전에는 분당에서 수학학원 했었고 강남에서 수학 과외하던 쌤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 남편은 이따 잠깐 나올 거지만 해군사관학교 나와서 국정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안정적인 공무원이고 저는 프리랜서로. 네, 그치만 수입은 누가 더 많았게요? 제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 둘이 수입을 안 합쳤었어요. 왜냐면 제가 남편이랑 수입을 합하면 제게 아깝다는 생각을 한 거죠. 몰랐어요, 제가 그걸 그때는. 그래서 둘이 같이 공동 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뭐 공과금, 세금, 뭐 적금, 보험료 뭐 이런 거 같이 넣고 나머지 남은 건 각자 쓰자.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 엄청난 변수를 겪었지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제가 임신을 했어요. 되게 당연한 거죠, 결혼하면. 근데 저는 몰랐어요. 임신을 하고 수업을 못하면 제 수입이 끊긴다는 걸 몰랐어요. 대부분 주변에서 얘기 들으시지만 이 겪어보는 것과 그렇다더라 하는 거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많던 수입이 끊기고 끊겼는데도 아이 키우면서 한 1년 정도는 그 모아놓은 돈을 다 신나게 쓴 거예요. 제가 얼마나 철없던 여자냐면 조리원에서 자동차 한 대 값을 쓰고 나온 여자예요. 강남에 3대 조리원이 있어요. 드라마, 라마드레, 그리고 세인트파크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라마드레 조리원을 있었고요. 그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정준호 와이프 있죠. 저랑 같이 정준호 와이프가 있었고 여기에 양현석 와이프가 있었던 그런 조리원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가서 엄청 돈을 엄청 쓰고 나왔는데 나 지금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운 과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그게 되게 인생을 살면서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그게 중요한 줄 알고 살았던 그렇게 철없던 그래서 아기 낳고도 지금 제 수입이 끊겼는데도 유모차는 제일 좋은 거. 뭐 아시죠? 아기가 유모차 타게요, 안 타게요? 안 타요. 안 타도 그 유모차를 끌고 백화점을 다녀야 돼요. 그런 수준 낮았던 그런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안 되겠다. 이제 정말 남편한테 생활비를 받았어야 되는 순간이 온 게 느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뭔가를 찾다가 아메이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만난 아메이는요, 누가 막 가자고 가자고 해서 하기 싫은데 온 건 아니고요. 제가 뭔가를 찾을 때 저희 맨디 스폰서님이 저랑 블로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알던 사이도 아니야. 근데 제가 블로그 친구였는데 그분이 놀라웠던 점은 제가 그분을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아메이 안 할 때인데 저는 딸 하나를 정말 안고 앞에 마트도 못 가고 있는데 그분의 블로그에는 무슨 글이 있었냐면 한 살, 두 살을 데리고 혼자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이 신이다. 어떻게 애 둘을 데리고 미국을 가지? 그것도 이코노미 타고 그 스튜어디스한테 아이 맡겨가면서 그렇게 미국을 가는 시댁을 가는 그걸 보면서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그분이 아메이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메이는 사실 메시지보다 메신저라는 말이 있어요. 아메이 내용보다 누가 전해졌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그래도 메시지와 메신저를 동시에 들고 여기에 왔고요. 제가 여기에 그래서 은혜, 그래서 은혜라고 써 있죠. 이게 뭔지 아세요? 어느 날 어떤 기사를 보는데 그 약간 저는 크리스찬이라서 교회 관련된 내용에 그래서 은혜입니다. 써 있는 저 혼자. 서운해 막 밑줄 긋고 그 뒤로 이렇게 그래 서운해다 이렇게 저 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어, 그래서 오늘은 생각을 좀 활짝 열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와서 강의를 한다고 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다들? 그렇죠? 처음 오신 분들이 꼭 이 사업을 해야 되진 않아요.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고요. 근데 다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오늘 같이 가자고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아메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아메이가 뭐길래 나한테 같이 가자고 했을까? 그분이 하는 아메이가 뭘까라는 같이 가자고 하신 그분이 하고 있는 아메이를 알아봐 주시는 마음, 들어봐 주시는 마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편견이 있는데 이 편견만 벗어도 많은 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운 좋은 사람들 특징이 있대요, 여러분. 이 강의 한번 보실래요? The luckiest thing that will ever happen to you is not a business idea. It's not catching a trend. It's who you will accidentally meet at some point in your life. And the richest guy I've ever had dinner with, Steve Ballmer's like, most of my success is like I happen to be in the same dorm as this kid named Bill Gates. What's the best investment of all time? One luck event kid was at a dorm at Harvard, met another kid. He said, I'll give Zuckerberg like 8, 10 grand to run the servers in exchange for a large chunk of the company. It was Eduardo Severin. Eduardo Severin made, nobody knows the number. He left America. IRS changed the tax law because of one kid.
He worked approximately 1 hour and made between 8 to 18 billion dollars. He smoked everybody. What was it? He talked to strangers. There was other kids in there in the dorm with Mark Zuckerberg that didn't talk to him.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도망가시나요? 정말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정말 어쩌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뀐 분들의 기회는 다 사람이에요. 내가 누굴 만났냐에 따라서 삶이 바뀐 거죠. 그래서 어,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마주할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 주인공이 사실 지금 앞에 서 있는 저고요. 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바뀌고 인성이 달라지고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하나 보실까요? 그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거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나요? 이해하는 것 같죠? 근데 실은 저도 아메이 하면서 배웠어요.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이해가 되는 영역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될 때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진짜 이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 영상도 우리 서로 남녀가 서로 잘 몰라요. 서로 남녀를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저희 남편하고 여러분 다 겪어보셨나요? 다들 해보셨죠? 부부싸움. 저도 해봤는데 해보면 전 되게 놀랬던 게 제가 화가 나서 안방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딸그락딸그락 소리가 나요. 뭘 먹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진짜 어떻게 이렇게 나는 화가 났는데 어떻게 먹을 수가 있지? 그리고 다음번엔 제가 남편을 안방에 넣고 제가 이제 안방 문을 닫았죠. 조금 있었더니 드르렁 드르렁 코고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속상할 때 남자들은 혼자 있고 싶구나. 그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나와서 사과하거나 미안해하다고 할 줄 알았더니 그만의 그 회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시면 이건 정말 그냥 단편적으로 부부 사이 이야기지만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어떤 남다른 반응을 그동안은 늘 내 기준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기분 나쁠 때 이렇게 행동을 했어. 그럼 누군가가 저 행동을 하면 나랑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과 상관없이 내 해석대로 속상하기도 했고 오해하기도 했고 힘들었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메이 와서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제가 얼마나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또 각자 다른 사람들의 제가 보니까 한 사람의 삶 안에는 그 사람의 어떤 스토리가 다 다른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이란 단어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아? 이런 표현이 대부분 똑같은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 평범한 가정 안에서 자란 보통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놓은 어떤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벗어났을 경우에는 다른 반응이 나와요. 그것까지 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제가 얻은 건 너무나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지금, 파운더스 더블이 되고, 또 대전에서 그렇게 트리플이라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제가 지금 저한테 가장 좋은 건 지금의 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걸 정말 공유하고 싶어요. 늘 내가 마음에 안 들었고, 내가 좀 부족해 보이고, 물론 지금도 100% 마음에 든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리원에 돈 쓰고 유모차에 돈 쓰면서 그렇게 살던 제가 아메이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도 중요한 게 뭔지를 배우게 되고 알아가게 된 그런 시야를 갖게 된 제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꼭 여기 와서 막 아메이로 막 비즈니스 이게 아니라 정말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는 비즈니스고요. 그치만 그래도 중요한 건 돈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어디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돈? 아메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무슨 돈독이 올랐냐, 무슨 그런 사업을 하냐, 안 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돈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저도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해요. 하지만 저한테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 저는 딸 셋, 아들 하나에 둘째 딸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사남매를 키우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남동생, 딸 아들이에요. 그 막내 남동생이 시작할게요. 초등학생, 중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느낌 오죠?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끝이 없는 거죠. 저희 부모님 네명을. 그걸 끝까지 하시니까 제가 봤던 저희 엄마의 모습은 어땠냐면, 제가 본 저희 엄마는 화장을 안 하셨어요. 늘 우리 넷을 어떻게든 정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늘 뒤에서 서포트해 주셨고 화장 안 하셨고 우리가 뭐 대학생 때쯤 돼서 선물로 목걸이나 브로치 같은 거 사드리면 정말 필요 없다 그랬어요. 뭐가 필요하다고 이런 거 사오지 말라고. 그쵸 돈으로 가져와란 마음이 여기까지 숨어 있었겠지 말하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를 보면서 항상 우리 엄마는 화장을 안 좋아하는구나, 보석이나 목걸이를 안 좋아하는구나라고 생각했죠. 저희 아빠는 굉장히 유교주의세요. 완전히. 그래서 안방에서 이렇게 트렁크 속옷을 입고 있다가 거실로 나올 때 파자마를 입고 나오는 아빠예요. 굉장히 그런 거 중요했던 아빠인데 저희 아빠는 안 웃으셨어요. 그 친구들이 우리 집에 전화하면 아빠가 여보세요 그러면 너희 아빠 형사야? 막 이랬어요. 형사처럼 받으시고 제가 앞에 있어. 친구들이 은혜 좀 바꿔주세요. 그 핸드폰 없을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저를 딱 보고 얘기해요. 은혜 없다. 왜냐면 저희 아빠 지금 우리 키우느라 바쁜데 그 제잘되는 중학생들의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겠죠. 그 유선이니까. 그랬던 아빠예요. 근데 저는 그게 우리 아빠의 원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30살이 된 거죠. 근데 제가 27살까지 공부하다가 정말 우연히 26살 때 교회 친구를 통해서 나이키 운동화 쇼핑몰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돈은 사업해서 벌어야 돼요. 저희 언니는 초등학교 쌤인데 그때 저희 언니가 교대 나와서 초등학교 쌤 하면서 이제 저보고 막 이런저런 조언을 하다가 인생에 대한 조언을 하다가 제가 우연히 시작한 그 나이키 운동화를 통해서 제가 돈을 진짜 많이 벌게 돼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걸 보더니 야, 어떻게 내 한 달 월급이 일주일에 벌려? 더 벌었어. 일주일에도 더 벌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렴풋이 느낀 건, 아, 진짜 돈 버는 일은 사업이구나. 근데 그때 제 나이가 28, 29, 서른을 사업을 하고 서른이 됐을 때 결혼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은 안 할 건데 돈은 많이 모였고 그래서 제가 차도 한 대 뽑고 또 뭘 사면 제가 어떤 은사가 있냐면 보도블록을 지나갈 때 꼭 구두굽으로 그 보도블록 사이에 들어갔다 나오는 은사가 있어요. 구두굽을 꼭 꽂았다가 나와서 구두굽이 다 긁혀요. 항상 뭐 두 개씩 사고 막 그래서 똑같은 거 마음에 들면 그러다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저희 부모님한테 뭐 여쭤봐요. 혹시 엄마 아빠 우리 키우느라고 은행에 뭐 대출 남은 거나 그런 거 있냐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그 제가 30살에 결혼 안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걸 깔끔하게 다 갚아드렸어요. 너무 잘했죠?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놀란 건 제가 뭐 어차피 돈이 통장에 있고 안 쓸 건데 뭐 부모님이니까 갚아드렸는데 그때 제 나이 30. 그때 저희 엄마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 화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을 모으기 시작하고요. 제 여동생 결혼할 저보다 먼저 했거든요, 여동생이. 여동생 결혼할 때 엄마는 이런 색깔을 좋아한다고 지정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왜냐면 제 나이가 30이면 저희 엄마가 거의 60이 다 돼가는 나이죠. 50대 후반인데 어떻게 60년을 제가 봤을 때 그 내가 본 30년을 좋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못 한 거였어. 우리 엄마. 엄마 립스틱 이렇게 좋아했구나. 보석 좋아했구나. 색깔까지 골라서 마음으로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마음엔 내가 지금 이 보석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지만 이걸 좋다고 하면 안 되는 환경이니까 엄마는 안 좋아해. 필요 없어. 늘 그 말을 살고 사셨고 또 어느 날은 저희 집에 문을 열었더니 거실에서 안방에서 너무 너무 경망스러운 남자 웃음소리가 들려서 제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나? 우리 집에서 이런 웃음소리가 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문을 열었더니 저희 아빠가 개콘을 보고 빵 터지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도 30살에 처음 본 거죠. 아빠 이렇게 웃을 수 있어? 전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되게 근엄하시고 늘 식중불언, 음식식 가운데 중 안 입을 말씀은 밥 먹을 때 말하면 안 되고 맨날 이렇게 한자를 읊으시면서 우리한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를 늘 알려줬던 아빠인데 정말 깔깔깔 웃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면서 30살에 돈이 뭐길래 이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흥청망청 부자로 살기 위해 돈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각자 사람이 가진 좋은 성품이나 그 사람이 어떤 고유한 어떤 좋은 것들이 돈에 막혀서 못 나오고 있었다는 걸 제가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30살 때 이건 아니다. 진짜 사람이 어, 최소한 내가 가진 좋은 성품, 좋은 걸 보고 좋다고 할 수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의 돈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필요하다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다들 아닌 척하고 계시지만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막 기분이 안 좋고 막 애도 꼴 보기 싫고 남편도 마음에 안 들 때는 다음날 은행 이자 나가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이유 없이 이렇게 가을이어서 코스모스가 펴도 코스모스 이렇게 손으로 훑어가지고 머리 뜯으시는 분 있어요. 꽃목 다 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보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다음 날이 카드 결제일이거나 뭐 이런 그런 날이 많아요. 다들 아닌 척 하시고 계신 거 알지만 너무 표정 좋으십니다. 계속 이 표정 유지해 주시고요. 정말 돈이 전부는 절대 아닌데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재정이 좀 해결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해결되고요. 관계도 되게 좋아져요. 웬만한 관계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오늘 오신 분 중에 그래 내가 좀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 좀 해결되면 좋겠다. 뭐 관계가 아니라 나한테 이 정도의 어떤 좀 재정이 해결이 되면 참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이 많이 나올 텐데라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시는 분들께는 저는 그런 재정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추천드리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희 가족이고 제가 처음 갔던 삿포로 우리 딸이 3살인가 4살 때인데 인생을 살 때 3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것만 듣고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제대로 가고 있나?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핵심 가치일까 고민할 때 3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게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지? 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을 하시는데 반대로 여쭤보면 답이 빨리 나와요. 뭐냐면 가끔 뉴스에 독거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사 나오죠. 그러면 역으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면 정말 인생에서 뭔가 굉장한 결핍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독거노인이신 분들이 무엇이 결핍이어서 목숨을 끊었을까? 생각해보세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첫 번째, 돈이 없어요. 맞아요. 경제. 두 번째, 외로워요. 맞아요. 외로워요. 세 번째, 아파요. 맞아요. 여기 너무 스마트해요. 아파요. 선물 드려야 되는데. 어, 너무 돈이 없거나 아프거나 너무 외로우면 도저히 못 살겠다. 근데 만약에 이분한테 희망이 있다면, 예를 들면 지금 외롭지만 미국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곧 돌아올 거야. 돌아가시지 않고요. 내가 지금 현금이 없지만 저기 지금 저 땅이 곧 팔릴 거야. 돌아가시지 않고. 내가 지금 아프지만 3개월 후면 낫는다 그랬어. 이런 얘기만 들었어도 스스로 목숨을 끊진 않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건강, 재정, 관계 이 3가지를 잘 해결하면서 살고 있나? 이걸 한 번쯤 돌아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꼭 사업이 아니라. 왜냐하면 내가 돈은 많이 버는데 너무 외로운 분들이 있고요. 그 돈도 많이 벌었고 관계도 좋았는데 결국 내가 얻은 건 돈밖에 없는 분도 있고요. 몸도 건강하고 관계도 너무 좋은데 돈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3가지가 균형이 맞춰진 삶이 가장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서 제가 오늘은 이 인생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혹시 이 안에 지금 제가 많이 올리는데 이거 여기에 지금 동그라미 보이세요? 다 보이시죠? 오늘 처음 보죠, 이 표지. 그죠?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런데 네모밖에 안 보이는 분들 계시죠? 그쵸?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 이, 네모와 네모 사이에 동그라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세요? 약간 매지가이로 보시면 동그라미가 16개나 있어요. 네, 이제 아직도 힘드신 분 계시거든요. 제가 PPT 드릴 테니까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보면 보이시는 분 계시죠, 이제. 네모와 네모 사이에 동그라미가 16개나 있었구나. 줄당 4개씩. 제가 이걸 왜 올리냐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아메이에 대한 이야기는 없는 말을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까지 안 보이셨죠? 근데 제가 설명하니까 보이셨죠? 그러니까 원래 있지만 저는 아메이 사업을 해서 받고 이제 아메이 사업을 아직 하지 않으셔서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없는 걸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었지만 안 보였던 걸 제가 보여드리는 마음으로 아메이 사업을 설명드릴 거고요. 이 중앙일보에 홍진희 김종수 스폰서님이 소개가 됐었어요. 우리 위너스의 탑리더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메이가 예전처럼 이상하고 하면 안 되는 사업이고 그거 하면 뭐 망하고 뭐 이런 사업이라면 신문에 소개될 리가 없죠. 신문에서 노후를 준비한 두 분으로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노후에 대한 걱정을 특별히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배운 적도 없고.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이게 중학교 교과서예요. 아메에 와서 저희가 배웠지만 요즘 중학교 교과서에는 이렇게 소득이 소비보다 적은 시기 이 구간. 우리가 돈은 버는데 어 어느 순간에 돈을 못 버는 순간이 오거든요. 여러분 다 와요. 모두가 와요.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그런데 돈을 벌 수 없는 순간에도 써야 되는 돈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데 제가 딱 깔끔하게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저랑 남편이랑 딸 셋이 사는데 우리 딸이 20살이 되고 뭐 25이 되고 30이 돼서 시집을 갔다고 쳐요. 그럼 저랑 남편이랑 둘이서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콩나물국밥, 뼈다귀탕, 그리고 해장국. 이렇게 국밥으로만 3번을 먹는 거예요. 7천 원짜리. 그럼 남편 2만 1천 원, 저 2만 1천 원이죠. 둘이 합치면 4만 2천 원이죠. 근데 2천 원 떼고 4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럼 저랑 남편이랑 고기도 아니고 스시도 아니고 그냥 국밥 3그릇만 먹어요.
그런데 한 달에 120이 필요해요. 옷도 없고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요. 밥만 세 그릇 먹어도 120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전기세 나가죠, 관리비 나가죠, 기름값 나가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여기저기 경조사도 해야 되고 아프면 병원도 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저도 안 하고 살았고 여기 와서 처음 이 얘기를 들을 때 왜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했어요. 모르고 살았는데 왜 이런 걸 알려주지? 근데 요새는 중학교 교과서에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생애 주기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렇게 생애 주기가 넘어가면 그나마 괜찮죠. 근데 실제로는 변수가 오죠. 저도 변수였던 거죠. 돈 잘 벌다가 임신을 하고 수업을 못하니까 수입이 제로가 되는 변수. 이 변수가 오면요. 정말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수입이 끊겨요. 이거는 저는 객관적으로 제가 겪어봐서 굳이 겪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런 어려운 일은 간접적으로 빨리 내가 좀 끌어당겨서 미리 느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전 진짜 죽다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또 너무 귀엽게 저희 남편 그 국정원 정말 공무원의 철통 밥그릇이죠. 사실 요즘 같은데. 근데 20년을 딱 채우고 퇴직도 했어요. 퇴직을 시켰어요. 제가. 같이 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태가 일어나요.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고 저희 남편도 자기가 퇴직을 하면 여기저기서 자기를 다 불러갈 거라고 국정원이란 타이틀 때문에 자기가 뭘 못하고 있대요. 멋지게 20년 공무원 채우면 연금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 탈 때까지 하고 퇴직하고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 엄청난 위기가 왔고요. 그때 저는 아메이를 하고 있었고, 그때 제 핀이 이제 막 PT 지나고 있었을 때라, 그래?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아메이에 대한 자신은 없었지만,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아기는 어리고, 남편 퇴직했고, 저도 아이 어린애 데리고 뭘 할 수 없고. 그런데 그때 아메이가 저한테 흐리게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이걸 해볼까? 어떨까? 이 정도였는데,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겠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이거라도 있어서 다행인데 일단 믿어보고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쏟아서 초집중해서 지금 우리 가정에 있는 위기를 넘어보자. 넘을게요, 안 넘을게요? 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그냥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해결 안 되는 뭔가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저는 이 사업 진지하게 알아보셔서 정말 초집중하셔가지고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정말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 항상 세상을 보면 위기가 변화가 엄청나는데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은 다음에 전 세계 인터넷이 퍼졌고요. 금융 위기가 있은 다음에 저희한테 지금 스마트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지났죠. 그리고 가장 많이 퍼진 게 뭐게요? 로봇이에요, 로봇. AI, 언택트 테클라나 아시죠? 저희 오늘 오면서도 휴게소 잠깐 들리면 휴게소에 다 키오스크밖에 없는 거죠. 돈을 받는 언니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핫바를 사 먹거나 이러면서 "헉,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사드셔?" 뭐 이 마음이 있어요. 그거 신용카드 없어도 애매하고 그렇게 시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요, 저희 남편 공무원이었는데 퇴직해서 아깝다, 막 아쉬웠다 했는데 중앙 공무원 25%가 AI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보건부, 국토부, 행안부, 통일부, 법무부 다 AI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또 로봇과 닭튀기기 누가 이길까요? 로봇이 그냥 이겨요. 왜냐하면 가끔 저는 이렇게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들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섭지 않아요? 막 공격할 것 같죠? AI 영화 보면 무서운데 왜 이렇게 개발할까 했는데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오너들이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 월급 주는 직원들은 화장실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리고 월급 더 달라고 해야 안 해요? 하죠. 그 휴가 간다고 해야 안 해요? 하죠. 늘 화장실 가고 휴가 가고 월급 더 달라고 하는 그 매년 연봉을 줘야 되는 직원이 있는데 로봇을 개발하면요. 로봇 화장실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코드만 꽂아놓으면 이래요. 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리고 연봉도 처음 그 로봇 만들 때 좀 돈 드는 거 빼고 돈이 안 들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고 월급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로봇을 개발해야 됐구나. 그래서 로봇과 닭튀기기도 해 이거 했는데 1분 만에 완패해요. 왜냐면 이 로봇은 튀김옷 입히다가 재채기 하게 안 하게요. 안 해요. 그리고 튀김 하다가 전화 와서 받게요, 안 받게요. 여러분 그 타이밍 때문에 그 통닭의 맛이 다 다른 거 아시죠? 어떤 거는 튀김옷이 두껍게 입혀진 거 재채기 하셔가지고 그리고 빨리 꺼내야 되는데 잠깐 핸드폰 받다가 못 받아가지고 약간 타거나 또 바삭해지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심지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치킨 값이 싸게요, 안 싸게요? 싸죠.
사람이 튀긴 것보다 닭값하고 코드값만 내면 전기세만 내면 되니까 가격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는 거예요. 약간 뭔가 세상이 엄청나게 변화가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누구 같아요? 되게 못생겼죠? 근데 이거 무슨 일 하는지 들어보실래요? 다소 투박한 디자인의 로봇 목사 블레스 유 2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보면 가슴에 있는 터치 스크린을 눌러 언어와 목소리 성별, 축복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손을 치켜듭니다. 엄청나죠? 이분이 로봇 목사님이신데 여러분, 여러분의 힘겨운 걸 다 누르면 성경이 다 들어있고 그에 맞는 설교가 다 있는 거죠. 눈물이 난대요. 진짜 은혜 받고 회복되고. 왜냐면 그 지금 내 상태를 누르잖아요. 지금 나는 몇 살이고 여자고 뭐 이렇게 우울해요. 뭐 이랬을 때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올린 거죠. 그리고 한국 근로자 40대 위에 내리막이 있었다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금융권도 1년 새에 5만 개 자리가 사라지고 있고 지금 이건 낮은 속도예요. 지금 더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게 미국에서 사업하시는 어떤 리더님이 예쁜 닭장에 닭을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닭을 잘 키우면서 닭한테 좋은 물도 주고요. 먹이도 주고 너구리나 오소리 이런 애들 공격 못하게 잘 막아주고 늘 뉴트릴라이트 영양제도 가끔 닭한테 주고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닭을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왜 닭한테 이렇게 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닭이 매일 낳는 알을 먹기 위해서래요. 그 달걀로 계란 후라이를 먹고 싶기 때문에 닭한테 늘 그렇게 좋은 먹이를 준대요. 그런데 닭이 어느 날 알을 낳지 못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러더라고요. 깔끔하게 잡아 드신대요. 그리고 다시 닭을 사온대요. 왜냐하면 내가 닭이랑 교제하려고 닭을 키운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 계란이 필요해서 키운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깔깔거리고 있는데 뒤에 한마디 하신 게 뭐냐면 여러분 직장에서 월급 왜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러는 거죠. 다들 여기가 평생 직장인 것 같고 나한테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월급을 받는 이유 그리고 직장에서 월급을 주는 이유도 이 회사의 알을 낳아주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퇴직이 있고 우리가 정말 근데 저는 항상 생각해요. 퇴직이라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게 가장 뜨거울 때 모든 걸 다 쏟아내고 이제 정말 체력도 떨어지고 건강도 약해졌을 때는 나가라. 그리고 알아서 해라. 그래서 답을 경비하거나 뭐 다른 새로운 자격증 따시고 막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생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한번 굉장히 현타가 왔던 기억이 있어. 그래, 맞아. 내가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했지. 그리고 너무 재밌는 건 이분 강의 중에 또 이제 닭을 안 키우신대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닭을 안 키웠더니 닭약이 없죠. 그건 아쉽지만 신기하게 그 많던 너구리, 매, 오소리 이런 애들이 싹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그런 멘트를 하시더라고. 인생에 있어서 내가 뭔가 자꾸 나를 방해하는 세력이나 어떤 나를 건드리는 뭔가가 있다는 건 내가 지금 뭔가 나아가고 있고 좋은 것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지. 이 닭장 없앴더니 조용하대요.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지금 혹시 막 여러 가지 막 부딪히고 계신 분이 계시면 지금 뭔가 이런 닭의 알을 얻듯이 나한테 필요한 뭔가를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 이런 세상인데 직장은 퇴직이 있고 자영업도 영원하진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142살까지 살아야 돼요. 심지어 150세 시대까지 나왔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보험 계약 다 몇 세까지 하셨어요? 100세까지 하셨잖아요. 그때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 우리 파트너가 그때 올려줘서 봤는데 너무 와닿아서 어떤 인생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What will your last 10 years look like? Will you be quick enough for a game of tag with your grandchild? Strong enough to embrace every moment? Will you grow old with vitality or get old with disease? It's time to decide. The average Canadian will spend their last 10 years in sickness. 너무 와닿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지금 앞으로 내가 정말 산소호흡기 줄을 목에 맬지 넥타이를 할지 환자 그 네임택을 할지 시계를 할지 지금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시기를 어
빨리 캐치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분이 이 안에 계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게 현실인데 이 비즈니스가 저도 몰랐지만 제가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고 그럼 수입이 끊겼잖아요. 근데 제가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다 걸리셨죠, 여러분? 저는 코로나를 세 번이나 걸리지 않았겠어요? 근데 코로나에 걸리고 제가 암의 사업 못한 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입이 하나도 끊기지 않아요. 수입의 변화도 없어요. 정말 진짜 저한테 너무 감동인 사업인 이유죠. 그래서 이 사업을 보고 우리끼리만 저 감동이 아니라 빌 게이츠도 내가 만약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지 않았더라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엘빈 토플러도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한번 융합되는 새로운 경제. 지금 아메이가 그런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당선되셨죠? 예전에 한 인터뷰한 내용이지만 들어보세요. 지난 5월 종영된 미국의 대표 토크쇼 데이빗 레터맨 쇼에 출연한 적이 있는 트럼프는 당신이 모든 걸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무엇을 하실 겁니까?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겁니다. 라고 했다. 이 대답에 수많은 청중들이 야유를 보내자 그는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와 있고 당신들은 거기 앉아 있는 이유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평면을 꼬집었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아메이 사업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고요. 이 사업의 진짜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 아메이란 회사는 1959년도에 시작했고요. 여기 미시건주에 있는데 이곳이 공장이에요. 회사이자 공장이고요. 여기에서 샴푸, 치약 다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 푸른 자연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장을 뭔가를 제조하는 공장 옆에는 이런 푸른 숲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옆에 있는 이 물도 다 1급수예요. 청정한 물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진심으로 환경이나 사람한테 해끼친 제품을 만들지 않아요. 저는 가끔 아메이 회사를 공부하거나 제품을 공부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웬만한 사람보다 낫다. 근데 기업이고 제품이지만 정말 철저하게 누구한테도 해끼치고 싶어 하지 않고 또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고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정말 특별한 회사고요. 그리고 1959년도에 시작해서 이 두 분이 리치와 제이 벤 앤들 두 분이 시작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자녀분 덕디보스와 스티브 벤 앤들이 같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여기도 보시면 그때 우리가 왜 아메이 막 별로 아니야 막 이럴 수 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이번 말고 전에 됐을 때 교육부 장관이 이 베시 디보스였어요. 여기 보시면 리치 디보스, 덕 디보스 이 디보스가의 며느리인 거죠. 여러분 아메이는 엄청난 회사인 게 이 미국 상공회의소가 여기 보시면 미국 내에 있는 모든 기업 300만 여개를 대표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의장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우리 지금 대한상공회의소도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것에 의장을 하는 분들은 삼성, 현대 이런 곳들이거든요. 두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정말 사실 적다. 그리고 뉴트릴라이트 영양제를 보시면 이렇게 씨앗을 심으면 열매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뉴트리라이트 영양제가 열린다고 표현할 만큼 정말 친환경적으로 썩는 비타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먹는 건 안 썩는 비타민이고요. 또 농장에서 나온 비타민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광고에서 보고 먹는 건 대부분 다 공장에서 나오는 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장기 복용해도 되는 비타민과 장기 복용하면 간이 망가지는 비타민을 나뉩니다. 그리고 보시면 농약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무당벌레나 이런 지렁이나 양 이런 해충들을 다 곤충들을 약으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약 성분이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농법을 쓰는 곳이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최고의 신문에도 소개가 됐어요. 농약 대신에 지렁이를 쓴다. 그리고 이렇게 각 6개의 농장을 다 유기농 경작 인증을 받았다는 인증서가 다 있는 그런 농장에서 나온 제품이 여기 매장에 진열돼 있죠.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아티스트리는 화장품인데 방금 보셨던 그 농장에서 재배된 원료로 만든 화장품이에요. 그래서 아메이 오래 하신 분들 보면요. 막 그 속부터 광이 나는 피부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티스트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아티스트 화장품도 유일하게 중금속이 없고 또 100% 만족 보증 제도가 있고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직접 생산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위키페디아에 검색해보면 아티스트리에 나오고 또 홍진희 김종수 리더님이 아티스트리 공식 후원이어서 부산국제영화제 때 공식 후원자로서 초청받아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
한복 드레스 보시면 따란 이 다음 중앙일보에 또 소개가 되시죠. 여기 계시죠, 중간에. 아메이를 다시 보셔야 돼요. 진짜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런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위키페디아에 아티스트를 검색해 보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요. 다 이해되셨잖아요. 그죠? 너무 갑자기 순수한 얼굴로 이렇게 화면을 그래서 해석해 보면 아티스트리는 클리니크, 에스티로더, 랑콤, 시쉐이도와 함께 탑 5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 보는 클리니크, 에스티로더, 랑콤, 시쉐이도 화장품은 다 어디 있죠? 백화점에 있죠. 엄청 비싸요. 근데 아메이 제품은 백화점이 아니라 우리한테 직접 주잖아요. 유통 마진이 없이. 이따가 이 화장품의 가격의 비밀도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치약, 샴푸, 린스, 뭐 폼 클렌징, 비누 이게 아메이 사업하는 거예요. 욕실에다가 이렇게 아메이 거 세제, 뭐 마스크팩, 바디용품 이런 걸 놓는 것이 사업이에요. 휴지 쓰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건 여러분 보세요. 흡연으로 암에 걸릴 확률 25%, 화장품과 욕실 용품으로 암에 걸릴 확률은 75%.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여기 밑에 빨간 줄 보시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과 욕실 용품에서 발암 물질이 들어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냥 쓰는 거예요. 원 플러스 원이면 너무 좋고요. 갑자기 하나 샀더니 두 개 더 준다 그러면 유통기한이고 뭐고 생각 안 하고 "헉, 이게 웬 떡이야 하고 사죠. 그 바른 것들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세탁실에도 세제랑 뭐 비누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나면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 한때 기온이 높은 동남아 일부 국가에는 섬유 유연제가 굳어요. 그래서 아메이에다 요구를 했대요. 너무 굳으니까 여기에 좀 안 굳게 성분을 좀 바꿔달라고. 그런데 아메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굳은 모든 유연제를 가져오세요. 다 바꿔드릴게요. 그리고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대로 쓰세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뭔가 더 첨가하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대로 조금 넣어주고 왜냐하면 반품하는 거 수거하는 거 마이너스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감수하는 대신에 사람들의 건강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대로 아메이 공장은 이런데 여러분 타사 퍼실 세제 만드는 공장은 이래요. 그냥 진짜 울산 공단 같은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화학용품. 영양제 만드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왜 영양제 만드는 거 왠지 캡슐이고 몸에 들어가는 것 같겠지만 화학 공장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도 아시면 좋고 또 여기에도 청정기가 막 이렇게 앞에 다 있죠. 저도 청정기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 공기 되게 중요하고요. 저희 파트너 중에도 남편이 성악가인 친구가 있어요. 하영선 리더님의 남편분이 성악가신데 그분이 아메 하기 전에 20대 때 프랑스로 유학 갔을 때도 유학 가서 둘이 만나서 지금 다이아몬드신데 유학 가서 만나서 되게 신기했던 건 그 남편이 청정기를 한국에서 들고 왔더래요. 왜냐하면 그냥 몽진 이런 거. 그래서 웬 한국에서 유학 올 때 짐도 많은데 청정기를 왜 들고 오냐고 하니까 목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끼고 사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좋다고 하는 이 청정기의 그 필터링이 어마어마한데 이 김태원 작곡가 그리고 송일국의 집은 굉장히 자산가 집이잖아요. 그 집에도 아메이 청정기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소희연 그리고 강남에 괜찮은 조리원이나 병원에 아메이 청정기가 들어가 있고요. 가수 이상순 이효리 가수잖아요. 이게 이전 모델이긴 하지만 청정기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성시경 한때 제가 좋아했던 성시경 지금은 안 좋아해요. 돼지 껍데기를 너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성시경도 성시경 하우스에 이 청정기가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중요한 가수들은 청정기가 그냥 뭐 가정 안에 필요한 뭐 가전제품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과도 관련이 되고 자기의 어떤 직업과도 관련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아메 청정기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스프링 정수기 지금 이렇게 예쁘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메이 정수기 그냥 여러분 그냥 정수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드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먹는 정수기에는요 마약 성분, 제초제 성분 그리고 의약 물질들이 다 들어있어요. 실제로 병원에서 얘기 들어보면 저희 팀의 간호사들도 꽤 있는데 암 환자나 간질 환자 이렇게 그 링거 맞고 수액 남잖아요. 그러면 찢어서 하수구로 버린대요, 다. 왜냐면 그걸 그람수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남은 건 다 찢어서 다 물로 버리고 가장 무게가 가볍게 수거하는 데 보내는 거죠. 돈을 아끼려고. 그러면 그 모든 의약 물질과 약품 성분들이 다 하수구로 들어가서 상수도로 돌아와요. 그리고 쉽게 우리 왜 아이들 아플 때 물약 먹여보신 분 계시죠? 그럼 물약 한 번 먹이고 두 번째 먹을 때 어떻게 하세요? 헹구죠. 버리죠. 이거 어디로 가겠어요? 다 속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제 정수기의 어떤 성능은 뭐 좋은 물맛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항생제 물질, 마약 물질 이런 제초제 성분들을 다 걸러내야 돼요. 근데 아메이 정수기가 특별하고 탁월하게 걸러낸다고 뉴스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런 퀸 냄비로 저희 정말 이거 저희 홈미팅 할 때 했던 요리들이거든요. 저 요리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되게 못했어요. 아예 못했고 너무 힘들어했는데 아메이 냄비가 진짜 신기한 건요. 잡채도 그냥 냄비에 다 넣고 시간 끝나서 비비면 잡채가 돼요. 원래 잡채는 막 버섯 따로 막 고기 따로 그런 거 안 해도 되고 수육도요. 여러분 수육 넣을 때 커피 넣고 뭐 계피 넣고 뭐 파 넣고 난리 나잖아요. 아메이는 냄비에 수육 덩어리만 넣고 거기에 계란과 고구마를 넣어 삶아도 수육이 돼요. 자기 수분으로 익어요. 기름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왜 돼지 수육이 왜 삼겹살은 냄새가 안 나는데 수육은 냄새가 나냐면 돼지는 물을 만나면 냄새가 난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잡아가지고 된장 넣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물 없이 수육을 해요. 진짜 맛있고 건강하죠. 그리고 그 수육이랑 고구마랑 계란을 같이 익혔어도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자기 수분으로 익고 계란은 계란대로 익어서 서로 냄새도 섞이지 않고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요리 되게 잘해요,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요리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25센트 라이드로 우리 말벅지. 왜 외국에 좀 셀럽들이나 유명한 여자 연하 배우들, 미란다 커나 이런 분들은 다 25센트 라이드 같은 이런 라이드가 집에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얼굴도 유명인이고 밖에 나가기도 좀 꺼리잖아요.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집안에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몸 관리하기 너무 좋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그 넥타이를 할 건지 산소호흡기를 올릴 건지 정말 건강 중요하고 이 두피 랩이죠. 레이저. L400 써보신 분 쓰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두피도 피부라서 점점 두피가 노화될수록 이마 주름도 많이 생기고요. 두피가 얼마나 중요하고 머리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 그 백종원 요새 유명하잖아요. 그 흑백 요리사 백종원 20대보다 50대가 훨씬 젊어요. 그리고 이분은 저희 정말 파트너분이세요. 75세 넘으신 분인데 이렇게 머리숱이 많이 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보면서 와 진짜 신기하다. 이제 두피까지도 그리고 제가 놀랬던 건 저희 파트너분 한 분은 70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노총각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사시는. 근데 그분한테 엘사백 얘기했더니 사시더라고요. 남자들한테는 자존심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것을 내가 활용하고 누군가한테 추천하는 것이 사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플렉서. 저는 요새 이거 어디다 놓냐면 예전에는 화장대 밑에 놨었어요. 그래서 머리 말리는 동안 화장하는 동안 리플렉서를 하다가 이래도 내가 자꾸 빼먹어서 요새는 침대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 뭐 핸드폰으로 뭐 정리할 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꼭 하고 자는데 제가 뭐 늦어질 때는 두 번, 세 번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발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발이 말랑말랑해져요. 그런 느낌 모르시죠? 발은 좀 뻣뻣하고 약간 굳어 있잖아요. 이걸 하루에 자기 전에 두세 번을 하고 주무시잖아요. 아침에 발이 이렇게 휘어지는 느낌? 진짜예요. 너무 건강해진답니다. 그래서 리플렉스 원래 발 건강이 몸 건강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모든 아이템이 아메이에 있는 제품들이고요. 그 모든 제품의 판권을 우리한테 아무 조건 없이 준 거예요. 이건 되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텀블러를 보니까 너무 예뻐서 저 이거 저한테 좀 판권 주세요. 제가 팔아볼게요. 그러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여러분. 진짜 우리한테 그런 걸 주지 않아요. 어디 삼성 갔더니 삼성의 뭐 가전제품 가습기가 예뻐서 저한테 판권 주세요. 그러면 바로 끌려간다고요. 왜냐면 안 줘요. 그런데 아메이는 지금 보신 이 모든 제품들, 이 1000가지가 넘는 제품들을 이따가 여기 매장 가시면 이 매장에 전체에 있는 모든 제품을 아무런 조건 없이 판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판권을 주면서 마음껏 성공을 꿈꾸는 만큼 제가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왔잖아요, 여러분. 아이는 어리고 남편 퇴직했고, 저는 이제 PT에서 파운더스 PT 가고 있는. 지금 파운더스 PT 가고 있는 분 계세요? 다음부터 가실 거예요. 제가 그때였어요, 그때. 너무 막 버겁고 힘들 때. 근데 그때 이 사업을 제대로 보고 시작하니까 2년 8개월 안에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원래 아메이의 기본 그 횟수가 2년에서 5년 플랜이거든요. 미국에서 통계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10년 만에 아미에서 다이아몬드 됐어요 하는 분은 제가 볼 땐 앞에 한 7년은 알아보고 복잡되고 뭔가 있죠. 나 자신과의 씨름을 하고 집중 2, 3년 하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한테 기회로 이 모든 제품을 판권으로 준 이 사업을 한번 제대로 해보시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간장, 국수 뭐 다 있어요. 그리고 아메이 현대카드는 지금 아메이하고 현대카드가 제휴가 되어 있고요. 미국 아메이는요, 대단한 건 이렇게 파트너 스토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30년 먼저 되어 있는 미국은요, 우리가 한국이 지금 2,000가지면요, 미국은
200만 가지래요.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그래서 보시면 내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포인트가 돼요. 그리고 ABS 렌트카를 써도 포인트가 되고 애들 옷 올드 네이비나 이 갭에서 애들 옷만 사줘도 그게 포인트가 잡히고 나이키 운동화를 사도 포인트가 잡혀요. 이게 곧 우리 한국에서 일어날 일이에요. 지금 서서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 제가 여러분 이 굿모닝 하고 계시나요? 저도 뒤에 있는데 여러분 이건 꼭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아메 안 하셔도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 먹는 음식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수분도 마르고 영양소도 다 소화가 되고 텅 비어 있고 뭔가 몸에서 뭘 요구하고 있냐면 뭐든 먹어봐라 내가 다 흡수할 거야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 먹으라고 하는 이유도 그 물이 몸속에 수분을 먼저 보충한 후에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굿모닝 캠페인이 엄청 좋은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물과 유산균과 프로틴을 마시잖아요. 그럼 몸에서 정말 쫙 흡수를 하는 거예요. 아침 첫 식사를 그렇게 하시고 나서 뭐 시리얼을 먹든 과일을 먹든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우리의 습관은 어떠냐면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빈속에 회사 가서 믹스 커피 한 잔 딱 마시면서 아침을 깨우는. 여러분 거의 그게 깨는 게 아니라 몸이 경악하는 거예요. 모든 세포들이 막 이게 뭐야 막 이러는데 아 깼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은 아침에 빈속에 담배 한 대. 그런 분들이 있대요. 여러분 그거 진짜 최악인 거죠. 근데 우리가 했지만 나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 하나를 먹잖아요. 막 이런 것도 실은 당이 먼저 들어가는 거라서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 좋은 유산균과 물과 프로틴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시작하는 게 진짜 몸을 개선하죠. 제가 코로나 3번 걸리고요.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어요. 저는 워낙 건강했던 몸이거든요.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서 저 초등학교 때 꿈이 병원에 입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머리카락도 먹어보고 맹장 터지라고 안 터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왜 입원하면 친구들이 꽃 사들고 이렇게 그때 뭐죠? 이렇게 음료수 사들고 오잖아요. 그걸 제가 몇 번 병문안을 가보면서 병원에 누워 있는 애는 보면 부러운 거죠. 너무 건강하게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을 못 해봤는데 코로나 걸리고 제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피부도 푸석푸석해지고 전에 없던 뒤꿈치에 각질도 생기고 그리고 몸에 멍도 많이 들고요. 멍이 안 없어져. 그리고 이렇게 하다 종이 한번 베이면 한 2, 3일이면 이렇게 금방 아물었던 게 안 아물어요. 상처도 오래 가고. 그래서 제가 주변에 얘기했더니 다들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있잖아. 그러니까 저도 약간 이게 아니 근데 코로나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다들 나이가 있잖아 하니까 야 나이 먹는 게 이런 건가? 이 40대 중반을 넘어서면 이렇게 몸이 다운되나? 근데 그 시기에 겉모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프로틴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가 고백하건데 올해까지 파운더스 더블 될 때까지 프로틴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귀찮더라고요. 물에다 타서 흔들어서 먹고 또 맛도 그렇게 막 저희 팀 중에 일본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프로틴이 맛대가리가 없어서 막 이러고 못 먹었어요. 이래 진짜로 맛대가리가 그렇게 없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이제 같이 하니까 처음에 모르고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건강해진 거죠. 진짜 기가 막히게 건강해지고요. 그 발 뒤꿈치 각질 다 없어져요.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지금 혹시 예전보다 체력이 떨어진다. 이게 나이 탓인가 보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나이 때문에 물론 어떤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영양소가 부족하고 프로틴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아서 이걸 잘 챙겨 드시잖아요. 몸무게 변화도 생기고 몸에 진짜 좋아져. 저 멍도 안 들고요. 이제는 상처도 빨리 났고 수석했던 거 다 없어지고 발 뒤꿈치도 예전처럼 매끈해졌어요. 발 뒤꿈치가 굉장히 빠른 지표가 돼요. 혹시 지금 발 뒤꿈치에 각질 있는데 말 안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 옆에 분한테 나는 건강을 위해 프로틴을 먹어봐야겠다고 얘기하시고 정말 한 달만 아침 한 컵씩이라도 드시잖아요. 그리고 만져보세요. 부드러워져 있어요.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이런 좋은 영양제, 좋은 세제, 좋은 물, 좋은 청정기를 쓰고 좋은 요리 해 먹으면서 건강해졌겠죠. 그것도 감사한데 거기에서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졌던 몸도 이 프로틴을 통해서 제가 건강해진 거죠. 제가 이 감동을 본사에서 무슨 공모전이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공모전 있기 전에 우리 팀 이거 여러분 매일경제 여기 저기 노란 치마 저예요. 신문에 났었어요. 왜냐면 이 굿모닝 캠페인으로 정말 모두가 다 건강을 찾고 있다고 해서 신문에도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희 팀이 굿모닝 시작되자마자 진짜 그 345명이 모였다니까요. 가족들 다 약간 뭐 프로모션 하고 하니까 다 모여가지고 매일 인증샷 올리면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본사에서 봤을 때도 이
그동안 너무 안 먹었어. 그럴 수도 있지만 뉴트릴라이트의 그 성장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래서 제가 뉴스에 신문에 소개가 되고 전 또 뉴트릴라이트 이 프로틴의 감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때 이런 슈퍼 시리즈 공모가 있었어요. 프로틴 먹고 좋았던 경험을 동영상으로 보내주세요가 있었는데 정말 제가 뭘 느끼냐면 저는 진심으로 이 공모에 관심은 전혀 없고 진짜 프로틴 먹어야 되는데 본사 차원에서 내 얘기를 좀 듣고 좀 더 강력하게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해주면 좋겠다.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영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보낸 게 있어요. 되게 간절하게. 근데 그 제 마음은 이런 데 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이 제발 본사분들 정말 이거 좀 전해주세요였거든요. 뽑혔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을 다녀왔어요. 이게 영상은 이건 안 되는데 뒤에 보이시죠? 이 예쁜 배경을 가진 영상에 이 요트 위에서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뭐라고 하나? 어, 장난 아니에요. 여기는 저 혼자 아무도 관심 없는데 얼마나 혼자 신났는지 아시겠죠? 그럼 이 요트 지중해 발렌시아 스페인의 지중해에서 요트 위에서 찍은 영상이에요. 요트 너무 멋있죠? 보세요. 잠깐 요트 감상하실래요? 너무 예쁘죠? 스페인 위에서 보세요. 이것도 But if you close your eyes, 엄청 멋있죠? feel like nothing.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이게요 되게 너무 멋있죠? 제가 직접 멀리서 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요트 그리고 그림 같았어요. 그리고 제가 아메이 사업 안 했으면 스페인 발렌시아에 초대를 받아서 지중해 한가운데에서 이 요트 경기를 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그런데요 이 요트를 또 더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 보세요. 이 예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안 켜지나? 켜져라. 켜져라 얍. 얍. 되게 멋있죠 건물.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아메이 같았어요. 왜냐면 요트를 멀리서 봤을 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냥 와 그림이다. 근데 이 요트의 특이함이 무동력이에요, 여러분. 엔진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인 거예요. 아무 엔진 없는 상태로 멀리서 봤을 때는 유유하게 막 아름답고 막 그림 같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초대받아 간 사람들은 그 요트를 타고 그 경기하는데 가까이 가서 직관을 해요. 근데 여기에 우리 덕디보스 아메이 회장님이 퀀텀 레이싱이라는 요트로 경기에 출전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 응원하러 간 거예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까 보셨죠? 팔뚝 이만한 아저씨도 움직이는 거 봤어요? 저는 멀리서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엔진으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안에서 정말 13명, 14명이요. 팔뚝이 터져라 이걸 감아야 움직이고요. 아까 그 닷 내려가는 거 봤죠? 그거 손으로 하는 거예요. 몰랐죠? 그게 탁 떨어지면 밑에서 막 잡아당겨가지고 다 닷을 집어넣고 또 다른 닷 올리고 막 이게요. 팀워크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아름다운 것에는 저게 다가 아니구나. 왜 우리 가끔 아메이 사업은 괜찮은 것 같고 여기 이렇게 우리 대전의 아름다운 리더들이 보면 나도 다이아몬드가 될 것 같은데 미팅이 나가기 싫잖아요. 그 나는 왠지 아메이 사업 될 것 같지만 이 데모는 하고 싶지 않은 막 이런 거 있죠. 왠지 이런 거를 패스해야만 나는 저 보상을 누리고 싶지만 그 모든 아름다운 것에는 그 노력이 숨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대단했던 건 덕디보스 회장님이 그 이 대회에 나가는데 그 요트 한 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한 대당 51억이에요. 그 동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가 볼 때 플라스틱 같은 그 한 덩어리가 51억인데 그 51억짜리 세 대가 그 스페인에 정착이 되면 경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팀당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재력가들이 모였고 국가 대항전이 아니에요. 개인들이에요, 개인들. 요트를 가진 개인들끼리 하는 경기에 저희가 초대받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는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인데 내 인생 안에 요트는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저 우리 엄마 그 보석 고르는 거 보고 가슴 아파했던 제가 내가 어느 날인가 스페인에 가서 경기를 보겠지? 지중해 바다 위에 떠 있겠지? 상상도 안 했는데 아메이니까 이 중간에 아메이를 만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저는 너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삶에 갇혀 있지 마시고 뭔가 좀 알아보는 걸 정말 추천드리고
더 놀라운 건 아까 건물 되게 동그란 건물 보셨죠? 그게 스페인 발렌시아에 있는 미래와 과학 도시라고 되게 멋진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을 하나를 통째로 빌리더라고요. 그 만찬을 거기서 했어요. 그리고 거긴 도시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이렇게 불꽃놀이를 해요. 이것도 아마 안 열릴 거예요. 지금 오늘 영상이 열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리고 아까 그 건물에서 제가 이렇게 보이죠? 이 뒤에 건물들. 여기서 사진 찍었죠.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건강했지만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아메이 제품 통해서 건강할 수 있고 저도 건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은 이 사업을 하면서 인생 핵심 가치 중에 건강은 걱정 없겠죠. 진짜예요.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발 뒤꿈치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빨리 없어져요, 그거는. 그리고 재정 제일 중요하죠. 이 남자 어때요? 이 남자 꼬마애. 어떻게 잘생겼어요? 얘 어떻게 잘 크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었더라고요. 저희 남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못 봤고요. 이 남편이 성장해서 사관학교에 들어가서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이렇게 너무 훌륭하게 컸죠. 옥태견 닮았죠. 그죠? 너무 훌륭하죠. 이 모습도 못 봤어요. 저는 못 봤고 저에게 결혼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이미 여러분 그러니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계속 사람 바뀝니다. 이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그래서 제가 저랑 저의 남편의 대화는 어땠냐면 이분들의 대화랑 비슷해요. 들어보세요. 나오면 좋겠는데 이거 안 나오나? 제발 나와라. 아쉽다. 이거 너무 재밌는데 충청도 사투리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대화예요. 근데 할머니한테 할아버지가 돌대가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내가 왜 돌대가리냐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배추 50포기에다 75포기 더해보라고 해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가 50에다가 75? 이러더니 그 많은 배추를 뭐하러 담아? 막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계산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저도 남편이랑 약간 그런 식의 대화를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얘기는 내대로 하고 오빠는 오빠대로 하고 막 그러고 살았는데요. 제가 여러분, 어,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 재정이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 그 안에 따뜻함이 나오는 걸 봤잖아요. 여기도 다 계세요. 지금 난 원래 이래. 난 성격 자체가 이런 분에게 매일매일 만약에 죽을 때까지 100만 원이 나온다. 그분은 화를 못 내요. 여러분 진짜 화가 안 나요. 저도 제가 이따 뒤에 여행 다녀온 영상을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여행을 갔다 오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아메이가 왜 이렇게 여행을 보내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행을 가서 우리 치열하게 한국 사람들도 열심히 일하는 거에 좀 되게 집중하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여행 가는 것보다 우리 한때 그랬대요. 돈으로 주세요. 이럴 때 안 간다고. 근데 여행을 가서 저도 여행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을 때 제 마음이 뭐가 왔냐면 이렇게 대우해 주다니 사람 한 사람의 인격체를 이렇게까지 극진히 너무 좋은 장소에서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우리를 대접해 주는 그런 보상을 받고 나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귀하게 여김을 받아보고 나니까 한국에 돌아와서 사람들이 귀해 보이더라고요. 이거 받아봐야 알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근데 느낌 보세요. 라스베가스 갔다 와서 너무 기분이 좋아. 이렇게 스페인 갔다 와서 너무 행복한데 음식을 먹다가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내고 싶지가 않아요. 뭔지 알죠? 이 느낌을 이 머리카락으로 화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카락 꺼내고 더 먹다 보면 머리핀도 나올지도 몰라. 막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게 먹고 이모한테 계산을 해요. 계산을 하고 나서 이모님 저게 머리카락 나왔어요 하고 가는 거죠. 그럼 그 이모님 입장에 대부분은 밥값 안 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산하고 말했으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겠죠. 그러면 그 다음 손님한테 깍두기를 더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에너지는 누군가 한 명이 시작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람이었던 잘 모르고 이런 거 막 마음 편하게 막 누구한테 베풀고 이런 거 잘 몰랐다가 저희 부모님이 바뀌는 걸 보고 저희 남편도 어떤 게 있냐면 사관학교 간 것도 부모님의 서포트가 적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불만이 있어요. 평소에 지금 술을 끊었지만 술 안 먹었을 땐 말 안 하다가 술 먹고 취하면 이제 봄 얘기가 다 나와요. 속 얘기가. 내가 원래 고대 법대를 붙었다. 내 엄마가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등록금 너무 비싸다고 안 된다고 했대요.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래서 사관학교를 간 거예요. 그 안에 분노가 있어요, 항상. 그 짜증과 약간 사회되게 염세적이에요, 굉장히. 세상은 믿을 만한 곳이 안 되고 사람도 다 약간 그게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세상은 다 믿을 만한 곳이고 사람을 다 좋아해요. 약간 저희 팀에서 인간계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거든요. 그냥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보면 이상한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남편을 보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억해서 작년에 제가 파운더스 더블 되고 보너스를 진짜 많이 받았어요. 그 핀 보너스랑 같이 받아서 제가 멋지게 우리 남편한테 오빠 은행에 뭐 대출 있어? 얘기한 거죠.
뭐 갚아야 되는 거 있으면 다 가져와 이랬죠. 근데 제 마음엔 한 4천 있을 거라 생각했어. 맥스 4천. 4천 생각하고 다 가져와 했더니 너무 귀엽게 8,623만 5천 원을 가져왔어요. 저한테 나는 빚이 8,623만 원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잠시 이거 내가 맥스 4천인데 두 배가 넘네? 이걸 어떡하지 싶은데 제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래도 한 사람이 뭔가 비빌 언덕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늘 그렇게 염세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이었는데 그 한 번의 경험이 이 사람의 마음에 많은 걸 녹여낼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송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체 완료. 여기 울잖아요, 이모티콘. 여러분, 이 계좌번호에 혹시 100원씩 보내주셔도 돼요. 근데 남편한테 보냈고 2011년 11월 25일이잖아요. 올해도 11월 25일이고 작년 23년도에 보내고 오빠가 이렇게 우는. 그리고 저희 남편 표정이 이렇게 하고 살아요. 고양이하고.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몰라요. 진짜로 사람이 굉장히 이 재정이 해결되는 경우는 진짜 많은 걸 해결해요. 정말 많은 걸 해결하고 그래서 그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냐? 아메이에서 어떻게 그 돈을 버냐? 저 정말 남편한테 이렇게 8,600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인데 멋지게 송금해주고 근데 그게 1년을 못 가긴 해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믿어요. 그 안에 굉장히 따뜻함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그런데 이 돈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많은 분들이 아메이 비싸게 팔아서 남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들 계시죠. 아메이 제품 비싸니까 거기에 다 마진 붙여가지고 너희들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ST 로더 거예요. 샤넬. 소라수.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뭐 백화점에 가면 왜 이런 거 있잖아. 역시 이 향기 뭐 이런 거 아시죠? 이 대리석 이 인테리어 역시 내 스타일이야 막 이러면서 거기에서 100원짜리 아이섀도우 10만 원에 사주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샘플도 드리고 향기도 뿌려드리고 극진하게 해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요 100원짜리 아이섀도우 10만 원에 사주는 고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받아서 100원짜리 원가를 10만 원에 사서 눈에 바르고 예뻐질 거라고 기대하는 거잖아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유통 비용을 다 가지고 부자가 되고 있고 기업화되고 있는 걸 본 리치와 제이가 야, 이거 너무한다. 이렇게 보세요. 유통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대부분 유통이 200원에 만든 걸 1,000원에 사고요. 광고 총판 도매 소매들이 중간에 아까 같이 마진을 다 가져가요. 이 안에 백화점이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그 SK2 피테라 에센스 이렇게 김희애가 이렇게 하고 탕웨이가 이렇게 하면 왠지 우리도 될 줄 알고. 그럼 그것도 원가가 얼마 안 해요. 10,000원이나 되면 다행이죠. 근데 거의 판매 가격은 20만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 다 가져가죠. 이런 걸 보고 사실 미국에 있는 어떤 음, 이렇게 또 갑자기 이렇게 뇌가 정지해버릴 수가 있나요? 하여튼 월마트를 만든 사람이 이름이 뭐였죠? 그래요. 제가 지금 8년째 샘 얼튼 얘기하다가 여러분 오늘 날씨가 정말 후덥지근하네요. 그죠? 그래서 샘 얼튼이 월마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보시면 광고 총판 도매 중에 총판 도매 소매는 한꺼번에 대형마트로 만들고 광고는 한 번만 한 거죠. 그러니까 가격은 1,000원이 아니라 70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이마트, 코스트코, 롯데마트 가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아무리 싸게 산들 그게 우리 인생을 바꿔줘요? 아니에요. 이마트에서 제품을 살 때마다 이마트 사장님 자녀들이 해외로 연수를 가는 거고요. 코스트코에서 우리가 제품을 쓸 때마다 그 사장님들의 자녀들이 멋진 삶을 윤택하게 사는 거죠. 우리는 항상 쓰면서 아깝죠. 근데 이걸 보고 아까 리치와 제이께서 어 원가는 400원으로 올렸죠. 아까 본 것처럼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농장에서 만들잖아요. 올려서 제품의 원가는 높이고
중간에 광고, 총판, 도매, 슈퍼 이런 걸 하나도 하지 않아요. 안 하고 회원한테 바로 직거래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이는 금액이 있을 거죠. 이 광고, 총판, 도매, 슈퍼를 안 하니까. 생각해보면 아메리카 왜 이렇게 하냐면 제품이 특별하게 좋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광고 우리 얼굴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리고 총판도 하려면 웬만한 창고 하나 있어야 되고요. 도매하려면 트럭 한 대는 있어야 되고요. 소매하려면 매장은 하나 있어야 돼요.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구조라는 걸 알고 평범한 우리들한테 광고로 안 되니까 제품이 사업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광고 모델 같진 않아도 써보면 바로 알 수 있게 아주 뛰어난 품질력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대신 300원에 우리한테 돌려주면 중간에 아니 700원에 돌려주면 남는 300원이 보너스 기금인데요. 이게 실은 약 4천억이에요. 4천억. 그래서 이거 그 금융감독원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감사 보고서에 한국 아메이가요. 2022년도에 여기 매출 애뉴리라고 써 있는 게 우리한테 주는 캐시백이거든요. 4,500억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년에 4,500억을 한국에 뿌려요. 근데 이 중에 저도 처음 아메 왔을 때 그때 3,800억인가 라고 했거든요. 제가 8년 전, 9년 전에. 나는 이런도 못 받았는데 저런 돈이 다 어디로 가지? 그리고 우리 엄마는 왜 저런 걸 몰랐지? 그리고 홍진희 스폰서님이 여러분 제가 여기 네 번째로 산 집이래. 이 포인트로. 어떻게 아메이 포인트가 뭔데 집을 네 번째나 네 채나 사지? 그러면서 공부를 해보니 공중에 4,500억이 떠 있구나. 전 그렇게 느낀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려주는 대로 빨리 배워서 그 보너스를 내가 가져오는 게임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 연봉이 6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8,600을 줄 수 있었던 거고 세금도 제가 그래서 덕분에 두 번 내잖아요. 또 내래요. 또 다음 달에 또 내야 돼요. 근데 괜찮아요. 많이 벌었으니까 많이 내는 거니까. 저 아까 말했죠. 그 아기 낳고 남편 퇴직하고 정말 집안에 위기가 오고 정말 통장에 막 돈도 다 막 바닥을 치고 있던 그 시기에 이러다가 인생 끝나겠다 싶어서 뒤집어 보자 시작하고 한 그 사업 하나로 지금 제가 작년 한 해 받은 게 6억이죠. 계속 받은 걸 치면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냥 20억이 더 될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요, 이 4,500억이 공중에 떠 있고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머리카락하고 이빨만 있으면 치약만 쓸 수 있고 머리 샴푸만 쓸 수 있다면 학벌, 재력 아무 상관없이 한번 해보세요.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기회인 거죠. 어느 쪽이 유리하겠어요. 이마트에서 30만 원 사면 300포인트 줘요. 돈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매장에서 30만 원어치를 사면 현금 만 원을 돌려줘요. 여러분 통장으로. 이게 아메이 사업의 시작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중요한, 저는 아메이 사업 이 설명하는데 가장 제일 재밌어 하는 게 이 구간이에요. 제가 무슨 과목 선생님이었을까요? 맞아요. 뭐 발레라고도 해주시면 감사하고 피아노 아니냐고 해주면 감사할 테지만 저는 냉철한 수학을 가르쳤답니다. 그래서요 보시면 아메이를 한다는 건 내가 먼저 회원이 되고요. 회원이 돼서 친구한테 아메이를 알려주죠. 너도 해봐. 이거 되게 괜찮더라. 그러니까 너도 해봐도 아니에요. 너도 이 제품 써봐줘. 그리고 이 제품을 네가 제대로 잘 쓰면 캐시백으로 돈이 들어오는 대박 구조야라고 우리 왜 다 포인트 모으려고 열심히 살잖아요. 이런 혜택이 있어. 그리고 여행도 가고 상속도 되고 100% 환불까지 된다고 알려줬죠. 그러면 제가 뭐 한 거냐면 말로 알려준 거죠. 그게 뭐가 돼요? 광고한 거죠. 그리고 제 친구는 절대 회원가입은 안 하겠대요. 그럼 친구한테 제가 제품을 갖다 주죠. 회원가입은 안 하고 제품만 쓰겠다니까. 그럼 제가 전달한 게 되고 유통한 거죠. 아까 보면 광고 유통비를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받는 이 수익 구조와 이 캐시백은 정말 클리어합니다. 원래 아까 말한 100원짜리 10만 원에 파는 아이섀도우가 진짜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그리고 제일 지루할 수 있지만 저는 무슨 과목이라고요? 수학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다 성적 올렸던 수학쌤이라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하시면 돼요. 아메이에서요 옆에 보면 이런 비율표가 있어요. 이거 어렵게 보시지 마시고 그냥 백화점에 갔더니 20만 원어치 사면 5천 원 줍니다. 60만 원어치 사면 만 원 줄게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포인트.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메이에서 20만 포인트 거의 한 30만 원 정도 사면 포인트가 2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거든요. 20만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20만 포인트가 채워졌기 때문에 3%를 돌려줘요. 2, 3은 6, 6천 원. 근데 이건 PV로 계산한 거고 나중에 스폰서님께 물어보세요. 실제로 들어온 돈 더 많아요. BV로 계산을 해서 만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거 없고 내가 산 모든 제품이 다 환불 교환까지 다 되죠. 그러니까 괜찮죠? 그런데 아메이는 어떤 구조가 있냐면 나에게 아메이를 전해주신 분을 스폰서라고 하고요. 내가 또
내 여동생이랑 초등학교 동생한테 아메이를 전했어요. 그래서 각각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다들 여기 이렇게 20만, 20만 써 있으니까 그러니까 매달 20만씩 쓰라는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백화점에서 20만 원치 사면 5천 원 드립니다. 그럴 때 20만 원어치 안 사면 못 나가요? 아니죠. 내 자유잖아요. 그냥 나는 5만 원만 사고 나갈래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친구랑 5만 원, 5만 원, 5만 원 샀어. 그럼 15만 원이니까 나 다음 달에 살 거 그냥 사야겠다. 그래서 5천 원 받아서 커피 마실 수 있잖아요. 각자의 개인적인 마음껏 안 써도 되고 포인트 받아도 되는 자유로운 비즈니스고요. 그리고 근데 이제 보너스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20만씩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스폰서님이 노란색 전체 캐시백을 계산하면 20만이 4명이니까 80만이죠. 그럼 여기에 60만을 넘겼기 때문에 6%를 적용을 해요. 120이 돼야 9%니까. 그럼 68에 48, 4만 8천 원이 이 노란색 스폰서님으로 생긴 캐시백이에요. 그런데 이때 똑똑한 나는 스폰서님이 나 이하로 빨간색은 제가 후원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시 계산을 해요. 나는 회원수가 3명이고 20, 20, 20이니까 60만이죠. 60만 똑같이 6%, 66에 36. 이 3만 6천 원을요. 스폰서 거에서 빼야 돼요. 스폰서가 다 가져가지 못해요. 스폰서 거 4만 8천 원에서 3만 6천 원을 빼니까 스폰서 통장에는 12,000원이 들어가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나는 이 3만 6천 원을 다 가져가면 좋은데 A도 20만, B도 20만 썼잖아요. 그럼 A랑 B도 3%씩 돌려줘야 되겠죠? 2, 3은 6천 원, 6천 원. 6천 원, 6천 원 돌려주고 나니까 나는 3만 6천 원에서 이 12,000원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요. 제 캐시백은 2만 4천 원이 돼요. 너무 이상하죠? 다들 아멘이 먼저 시작한 사람이 유리하고 나중에 시작한 내가 불리할 줄 알고 막 되게 불편해 하셨던 거잖아요. 보세요. 스폰서가 나보다 먼저 시작했고 회원수도 많고 포인트도 많아요. 회원수 4명 포인트 80만. 나는 회원수 3명 포인트 60만. 그런데 스폰서님보다 내 포인트가 캐시백이 2배가 더 많죠. 왜 그럴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어디서 나오는 캐시백이라고요? 광고 유통비. 스폰서님이 나한테 한 번 광고 유통할 때 제가 2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오늘 시작하신 분이 5년 후에 어떤 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회사는 5년 후에 무슨 직급이 될지 다 알죠.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 연차에 따라서. 아멘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아멘이가 25년 됐을 때 한국에서 늦어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막차를 타도 이렇게 늦게 타냐. 근데 지금 제가 파운더스 더블이 돼 있잖아요. 10년이 안 돼서. 그러니까 이 사업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이고 그래서 해볼 만해요. 진짜로. 그리고 포인트가 120 정도 모여지면 월 15만 원에서 30만 원을 받으시고요. 400만 포인트가 넘어가면 70에서 150만 원을 받아요. 여러분 아메이 이 비즈니스 하면서 70에서 150만 원 괜찮은 거예요. 편의점에서 정해진 날 계속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나 마트에서 캐셔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이렇게 1,000만이 되면 SP. 그 SP를 3번 하시면 GP, 6번 하면 플래티늄이란 핀이 되고요. 이 사업의 핵심은 이 플래티늄 정식 사업가가 되면 그때부터 보석핀으로 가는 어떤 과정이 이어지는데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있고 A, B, C, D, E, F가 내 파트너라고 생각하세요. 6명의 파트너가 있는데 내가 이 사업을 해봐서 먼저 SP가 되고 나면 이 사업은 철저하게 내 파트너를 도와야 돼요. 잘 되게. 그래서 내 파트너가 플래티늄이 3명이 되죠. 그러면 이 3명은 연봉 3천에서 4천의 보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도와서. 그리고 제가 3명을 도왔다는 이유로 저는 에메랄드란 핀이 돼요. 연봉이 6천에서 1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아메이를 전한 내 파트너가 잘 되게 도와야만 해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이렇게 A, B, C, D, F가 제일 늦게 시작했는데, 이거 나 잘할 수 있겠어, 저처럼. 집안에 우환이 오기도 하죠. 안 되겠다. 이거 제대로 해봐야겠다고 시작해서 먼저 6명을 PT로 만들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가 되셨네요라는 말은 6명을 잘 살게 도와주셨네요가 돼야 돼요. 그게 철저하게 이 안에 흘러야 오래 갈 수 있고 상속까지 이어지거든요. 여러분 다 이런 거 안 해보신 척 하시지만 뭐 이렇게 뭐 깍티슈 준다 그러면 줄 서 보셨잖아요. 이거보다 100배, 1000배 나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재정도 해결이 되죠. 충분히 됩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는 이거도 이제 아까 이게 지금 뭔가 코딩이 안 맞아가지고 돈에 누군가를 정말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진짜 잘 사는 건데요. 저희 팀의 파트너들이 처음에 다 어색하게 시작했다가 지금 다 다이아몬드가 된 리더들이에요. 보시면
느낌 오시죠? 여러분 정말 저도 여기 처음 왔을 때 저는 수학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쇼핑몰을 잠깐 하긴 했었지만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아메이 영양제도 모르고 뭐 발언권도 없고. 그치만 이 안에서 하나씩 배워봐야겠다고 생각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저희 외삼촌 부부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저희 초등학교 동창 이 친구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은혜야 나는 너랑 이렇게 미팅장 나오는 게 좋아. 네가 여기 가자고 해서 너를 만나는 게 재밌어. 그리고 난 이거 5년 해서 50만 원 벌려고 하는 거니까 다이아몬드 얘기 좀 그만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맨날 효나 그 다이아몬드 이랬지 나한테 정말 그만해. 진지하게 어느 날 정말 진지하게 불러서 네가 나한테 너무 큰 기대를 한다. 나 너무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은혜야 난 진짜 5년에 50만 원 벌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운더 수석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더블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내려갔거든요. 여기서 사람이요. 그 친구는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빠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약간 가장처럼 커서 뭔가 내가 리더야 이렇게 앞으로 나서거나 이런 걸 못 하던 애인데 이 좋은 시스템 안에서 바뀌어요.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되고 또 여기도 저한테 청정기 반품하겠다던 소비자였는데 다이아몬드가 됐죠. 그리고 여기 오늘 같이 온 여기도요. 여기 남편분이 와이프한테 저희 여기 외삼촌의 회사 동료인데 자꾸 아메이 제품을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전해주니까 이제 조강민 리더님이 그랬다 그래요. 내 앞에 글리스터 치약을 치워라. 난 2080 쓰고 80세까지만 살겠다. 너 그거 쓰고 평생 살아라 막 이러면서 제품 놓지 말라고 집에다가 그랬는데 결국 아메이를 알아보고 나니까 아메이가 너무 좋은 걸 알고 지금 다이아몬드시죠. 그 여기 언니는 정말 이 언니는 아메이 사업을 김용 리더님 아파트 그 애기 친구 엄마인데 같은 아파트인데요. 아메이 사업을 안 하려고 했다가 아메이 사업 마음 먹고 열심히 4년을 했어요. 그리고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됐어요. 그리고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 다 막 기도하고 난리 났는데 1년 동안 항암 치료하고 머리 다 빠지고 막 엄청 그 투병의 시간을 보내요. 1년을. 근데 그 1년 동안 뉴트리아트 영양제를 엄청 먹어요. 언니가 스스로 공부해서 병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안 들었어요. 내 몸은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니 뉴트리아트 열심히 먹었고 그 1년 동안 투병하면서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되고요. 미팅장에 안 나오는데 왜냐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이 언니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야 내가 파운더 사파이어가 되고 유방암에 걸려서 이 언니 보험도 없었거든요. 다 깼거든요. 가정 환경이 어려워져가지고 그랬는데 매달 4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암의 보너스가. 언니는 집에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살았어. 그리고 치료받고 건강해져서 나와서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몸이 우리보다 더 건강해요. 왜냐면 뉴트리라이트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성악가. 예요. 그리고 여기 저희 교회 언니, 그리고 여기는 김효은 리더님의 친남동생이에요. 여기 둘밖에 없거든요. 엄마 아빠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친가족이 내 남동생 부부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정말 이 사업은 여기 지금 시드니에서 둘이 이렇게 찍은 모습 보니까 제가 마음이 뭉클해서 올린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아메리카 이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다 멋진 드레스 입고 세상에 결혼식 날 드레스 마음에 안 들었던 분들 이 사업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바꿀 수 있어요. 저도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드레스 여기서 입으면서 많은 걸 다 풀었고 여러분 이거 저예요. 네. 다 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저예요. 아기 낳고 1년 좀 넘었을 때고 돈도 없고 힘들 때. 여러분 인상은 재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결정이 돼요. 지금 양쪽 번갈아 보시면서 지금 얼굴이 되게 물음표가 많으신데 네. 그 여자한테 가장 필요한 네 가지 풀이 있어요. 뷰티풀, 원더풀, 컬러풀, 쌍꺼풀. 네. 2년 전에 쌍꺼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둘이 이렇게 했어요, 효원이랑. 아무도 안 왔었거든요. 되게 어색했고.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이 안에서 제가 하와이를 첫 여행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이렇게 이사를 해요. 이렇게 예쁜 집으로. 여기서 홈미팅도 하고, 파티도 열고, 그때 강남 AP가 있을 때 이렇게 미팅을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첫 가족 여행을 삿포로를 갑니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첫 우리 라이가 가는 거예요, 딸이. 갔더니 이렇게 돈을 주고요. 또 키하고 몸무게 적으라 그래서 쓰면 이렇게
스키복을 다 준비해줘요. 여러분 키하고 몸무게 제대로 쓰셔야 되는 거 아시죠? 뭔지 몰라가지고 키 크게 쓰고 몸무게 줄이신 분들은 다 옷 바꾸러 다니느라 바쁘셨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쓰시면 돼요. 정말 이 예쁜 설원에서 이렇게 우리 딸이 눈에서 노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했고 또 같이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끼리 친구가 돼요. 여러분 이런 문화가 상속이 돼요. 우리 남편이 되게 예민한 사람이잖아요. 사관학교 국정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인 나는 돈만 상속되는 줄 알았는데 여행 와서 보니까 이 언니, 누나, 이모, 삼촌이 상속된다면 자기는 지금 가다 비행기가 떨어져도 안심이다. 저희 남편들 비행기 타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안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라스베가스를 간 거예요. 라스베가스 갔더니요. 이 만달레이 베이 리조트를 통째로 빌렸어요. 여기 아메이 로고 새겨놓고 이걸 통째로 빌려가지고 이렇게 멋진 해변에서 파티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고 신용카드를 줘요. 리조트 안에서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라고 이렇게 웰컴 박스 선물도 주고요.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았어요. 제가 느낌 오시죠? 막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가 여행 가서 레이디 가가가 와서 공연을 하고요. 그리고 산타모니카 LA로 넘어가서 산타모니카 해변에 비버리 hills 지나서 UCLA에 들렸다가 그럼 이게 60주년 행사 영상이에요. 잠깐만 보실게요. 이 공간 안에 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으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셨어요? 저. 제가 이게 60주년 영상이 전 세계로 나가는 건지 제가 지켰더라고요. 제가 난 운명이다. 말대로 되더라고요. 열심히 지금 사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진짜 너무 착한 회사인 게 이렇게 많이 사회 공헌도 하고요. 아메이가 지금까지 어, 후원한 금액만 3,400억이에요. 정말 착한 회사예요. 몰라서 그렇죠. 저도 여기서 배워서 이 필리핀의 두 아이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한 달에 4만 5천 원씩 보내면 두 아이가 크는데 필리핀에 직접 또 같이 우리 위너스 리더님들 같이 가가지고 여기서 또 이 두 아이, 요 아이랑 이 아이 두 아이를 후원해서 제가 네 명의 엄마예요. 제가 배로 낳은 아이는 하나지만 필리핀에 네 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최근에 또 케냐의 아이 한 명까지 더 후원하게 돼서 다섯 명의 아이가 제가 한 달에 4만 5천 원씩 한 사람당 매달 보내요. 이 아메이 캐시백을 보내는 거예요. 아메이에서 번 돈으로 여기저기 나라별로 힘든 사람들한테 또 엄마가 되는 역할을 하는 진짜 멋진 사업이고요.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항공 샤워실이 있더라고요. 비행기 안에. 그래서 갔더니 스튜어디스가 저한테 이불도 깔아주고 담요 깔아주고요. 금목걸이 이렇게 막 준비해주고. 그럼 이게 아메이 사업이에요. 같이 열심히 도전한 리더님들 같이 두바이 가서 이렇게 예쁜 버즈 칼리파 이 홍진이 님 룸이었어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저는 호텔 로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룸이어서 가서 화장실도 예쁘고 신기해서 사진 찍고. 그래서 사하라 사막 가가지고 사막 투어하고. 여러분 이게 제 인생 안에 계획 안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한 2년 3년 못 가다가 크로아티아를 처음 간 거죠. 진짜 그림같이 예뻤어요. 같이 간 파트너들하고 사진 찍고 제가 이때 체해가지고요 뭘 마시는 것 같지만 물만 마셨어요. 근데 물만 마시다 보니까 살이 쪽쪽 빠지면서 사진이 그렇게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봐 쪽쪽 말랐죠? 결국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실려가서요 링거 맞았는데 이것도 너무 감사한 게 그냥 여행이 아니라 그 같이 간 리더님들 한 분 한 분 중에 뭐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어려우면 이 저를 여기로 데려가신 분이 YTN 특파원인데 아메에서 고용을 해서 현지어가 능통한 분이 우리를 가이드를 해요. 그래서 일요일이었는데 크로아티아 병원에 가서 저를 데리고 가서 아메이 차로 가서 다 케어해주고 링거 맞게 해주고 링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진짜 이분 키가 190이에요 의사인데 그래서 링거 맞고 이분이 저를 다 케어해준 거죠. 너무 그러니까 되게 안전한 여행이에요. 이런 여행을 갔다 오고 600년 된 성을 통째로 빌려서 이 안에서 파티를 이렇게 열어요. 이런 여행을 갔다 와서 밥 먹다가 머리카락 나오면 화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 애가 말 안 들어도 웃음이 나요. 똑바로 살아라 이러고 마는 거지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하와이 이렇게 혼자 갔었는데 치앙마이는 이렇게 같이 많은 분들이 가게 되고 제가 작년에 파운더스 덕을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 딸이랑 남편이랑 드레스 입고 축하도 받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렇게 지금 뭐 동영상이 안 되지만 괜찮은 느낌 아시죠? 그 레드카펫 걸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보여줬더니 저를 앞에 놓고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아마 나일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어플 사진이라서 굉장히 왜곡됐죠. 그래도 어쨌건 결혼식 때보다 훨씬 좋은 거죠. 이런 사진들이 나이는 40이 넘어서. 그리고 시드니 갔다 왔어요. 작년에. 시드니 갔을 때도요. 비행기 비즈니스 타고 내리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제 짐을 끌어주고 아우디로 호텔까지 이렇게
김종수 대님 벤츠 S클래스더라고요. 호텔까지 가이드 해주고 이렇게 다 모든 오페라 하우스, 하버브리지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이 여자가 제가 올해 46이에요. 40대 여자가 이런 추억 만들기 어려워요. 지금 막 여기 관절 쑤시고 발 뒤꿈치 각질 때문에 속상해야 되는데 갱년기 걱정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여행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 파트너들 봐보세요. 그리고 한 바퀴 도는데 한 바퀴를 못 돌아요, 제대로. 보면 점점 사람들이 사라져 넘어지고 사라지고 도착하면 몇 명 안 남아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어설퍼요, 이렇게 어설퍼. 그래도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이렇게 또 겨울인데, 여름인데, 겨울이 12월에 갔으니까 호주는 여름이고 생일이요, 생일 축하도 이렇게 같이 하고. 좀 멋진 사업입니다. 우리 딸 이번에 또 3월에 올해 삿포로 가서 이렇게 신나게 노는 우리 딸을 보면서 하기 너무 잘했다. 그리고 여긴 또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이분들이 다 위너스 다이아몬드들이세요. 코딩 때문에 지금 이게 안 돌아서 그런데 우리 막 춤추고 그랬거든요. 블랙 드레스 입고. 다이아몬드 못 봤다고 하지만 위너스 다이아몬드만 이만큼이에요. 정말 많고요. 또 이렇게 드레스 입고 막 여러분 흰색만 안 입어도 돼요. 블랙도 입어도 되고. 요건 꼭 나와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막 거의 마지막 영상인데 진짜 친구가 별로 없어. 그냥 친구 생기면 뭐 그렇게 바뀌는 정도 없는데 그렇게 필요한가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거든. 근데 아빠가 친구가 많잖아. 그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장에 아빠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도 많이 오셨고 아빠가 엄마랑 할머니한테 다 소개드렸잖아. 저 진짜 많이 도와주신 분이고 저 힘들 때 항상 돈 모아서 보내주시고 너 아플 때 딸기 주신 삼촌이야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 부러워. 꼬리 같은 친구들이 많아서 진짜 부러워. 친구들이 그렇게 와줬잖아. 그때 좀, 친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진짜 아빠가 걸어온 길이 돋보이는 자리였어. 그래가지고 모든 분들이 모여가지고 추모하고 그랬는데 난 이런 생각이 들었어. 할아버지는 아빠 진짜 잘 키우셨고. 할아버지 친구가 많아서 할아버지는 저기 먼 곳 가실 때도 안 외로우셨겠다. 여러분 정말 혼자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인생 통째로 다 누가 다시 살게 해준다고 전 이 사업을 할 거고요. 유일하게 36에 늦게 낳은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딸이 나중에 뭘 하고 싶은지 묻지 않을 거예요. 왜 하라고 하고 싶어요. 내 자식한테 꼭 같이 하고 싶은 사업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보면 건강 챙길 수 있죠. 돈, 재정 챙길 수 있고 방금 마지막 영상처럼 관계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너무 축복드리지만 이제 한 번으로 마치지 마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미팅이 이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더 들어보시면서 진하게 알아보셔서 정말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도구라고 제가 자신 있게 개런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지하게 진하게 알아보셔서 대전에서 정말 멋진 리더님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그래서 에이스 팀이 또 어마어마한 팀이 되기를 제가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